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표천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님과 함께 수도권 광역 도시철도 GTX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ABC 추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진행이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법 개정 요건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도시권 교통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4조에 보면 광역철도라는 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지금 국토부가 입법 예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입법 예고가 되고 나면 아마 국무회의 때 결정을 하면 그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역철도라는 기준이라는 게 언급되어 있었는데 기존에는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여야지만 광역철도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그의 사업비가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40km가 넘는 좀 다소 넘는 이런 거 애매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평균 ABC 노선이 80에서 85km 정도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쪽 이후부터는 이제 GTX가 못 가는 거냐? 일단 GTX도 광역철도거든요. 그래서 그 광역철도 해당되면 못 가는 거냐라고 해서 아마 2년 전부터 이거 관련된 공청회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 공청회 과정에서 일단 시행령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이번 정부는 일단 그 틀은 없앴다라고 봐주시고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GTX 놓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시행령 개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 아마 그거와 무관한 좀 넓어진 지역들에서 이런 자기도 이제 GTX 자기 지역들도 GTX역을 세워달라라고 요구가 이제 이루어질 거고 일단 그러한 근거나 규정들을 바꿔놨기 때문에 국토부도 그래 여기는 놔주는 게 맞다 수요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충분하게 GTX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ABC 노선 중에 추가역은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A, B, C 중에서 일단 C노선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지금 현실적인 얘기고요. C노선에서 이미 당선 당시에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것은요. 병점역. 수원역 다음이 병점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GTX를 이해할 때 서울 도심 구간은 평균 역간거리가 4km 정도, 그리고 외곽은 7, 8k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외곽에서는 GTX가 정차하는 역 거리가 그 7, 8km 기준으로 봤을 때 병점역 그리고 그 다음이 오산역입니다. 오산대역은 아니고요. 오산역이라고 있어요. 오산역, 병점역, 오산역, 그 다음에 평택지제역. 그래서 지난 그 지방선거 전에 화성시, 그 다음에 평택시, 그 다음에 오산시 세 개가 모여서 양해각서도 했어요. 용역비도 투자하고 여기가 집중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자.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거 공약 때 막 돌아다니면서 공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약 중에 내용을 보면 천안역이 있어요. 천안역. 아, 네. 천안에 현재 1호선 경부선이 다니는 천안 구도심. 네. 그 주변에 보면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재개발이라든 재건축 단지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 천안 구도심, 천안역 거기도 가서 천안에 가서 놓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약을 생각해 보면 평택 지제역 이후에 거리는 제법 길지만 제가 보기에는 천안역도 가능성을 둬야 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바꿀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D에서 F 노선까지 EF 추가 노선도 얘기를 하셨던 만큼 꽤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DF 노선에 대한 원초적으로 노선을 보는 거하고 노선이 확장되는 개념하고 원초적으로 생기는 것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가역으로 얘기가 되는 곳들이 기존에 열차가 운행되는 곳들이에요. 결국 역사공사, 그러니까 GTX가 쓸 수 있는 열차가 쓸 수 있는 역사 공사만 추가적인 비용만 들어간다는 개념인 거지 노선을 새롭게 하는 개념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의미의 추가역이 어디가 지정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 하고 노선에 대한 것들은 과연 노선 자체가 새로운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BC 노선에 대한 추가역은 조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말했던 EF 노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EF 노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유튜브고 좀 편한 방송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그 총선 전까지는 굳이 이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선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이 됐지만 총선도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무기를 일찌감치 꺼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 사이에서는 아마 여러 검토에 대한 시간들 그리고 검토인데 좀 가능성을 좀 전제로 한 이런 좀 희망 섞인 얘기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집권당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이겨야만 이러한 이후에 어떤 구상들이 실현될 수 있다. 이래서 어떤 표심을 좀 연결해 갈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노선은 인천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강북으로 이렇게 김포공항을 통해서 강북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에요. 근데 아까 B노선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가는데도 사업성이 있네 없네 하는데 그쵸, 강남을 안 지나가서 아니 그거보다 더 북쪽이거든요. 그쵸. 더 북쪽인데 그러면 이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과연 사업성, 경제성이 나올까라는 고민이 안 들 수 없거든요. 다만 정말 국가가 정부가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밀어붙인 것처럼 밀어붙이면 되겠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경제적 논리로 따져버리면 어려울 수 있는 노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F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순환선이에요. 네네 이렇게 네, 순환선. 근데 GTX는 순환선의 의미가 크지 않아요. 특히 지하철은 순환선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가용은요, 얼마든지 순환선에 잠깐 들어갔다 잠깐 나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철도라는 건 그런 게 없어요. 잠깐 들어갔다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 대각선으로 가고 싶어 하지, 굳이 누가 돌아서 가고 싶어 하겠냐라는 얘기고, 기존에도 순환선에 대한 얘기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실제로 개별 노선들이거든요. 근데 순환선만 별도로 가는 열차는 다닐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거기를 GTX가 가겠다라는 건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간 2호선 느낌으로 좀 생각을 2호선은 좀, 예, 그거는 단일 노선이어서 가능한 거지만, 이 순환선 개념은 그 안에 뭐 수인 분당선, 뭐 여러 개, 교외선, 막 여러 개의 노선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차는 병행해서 쓰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네네 예, 보통 2개 정도는 병행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열차가 끼어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전, 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요적인 부분을 감안해 보면 안 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 간격이 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열차가 예. 뭐 이쪽 지나가고 뭐 이쪽 지나가면은 이게 서로 피해서 가고 해야 되는데 어렵죠. 속도가 다른 것들은 더욱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일반 지하철도 속도가 나지 않거든요,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하물며 GTX가 속도도 빠른데, 속도가 내려면 일반적으로 선형이 되게 많이 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하철은 선형이 되게 짧아요. 곡선 반경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기가 힘든데 거기를 이용해서 GTX를 간다? 이거는 현실적인 말이 안 맞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건 만약에 철도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솔직히 그냥 웃고 말 얘기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F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현실성 없는 얘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아마 검토는 진행하겠죠. 점점 진행하겠지만 아마 총선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노선이나 F 노선을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 무리하게 그 주변에 있는 뭔가를 이것들을 좀 선진입한다는 개념에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나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D노선 한번 여쭤볼게요. D노선도 사실 국토부에서도 되게 고심했던 노선이었고 네.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김부선이냐 뭐 김용선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노선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달리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 없고요. 공식적인 건 김용선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건 김용선이고, 다만 이번 공약 때 보시면 D노선을 강남으로 연결해서 뭐 팔당으로 가네, 뭐 하남으로 가네, 교산지구로 가네, 아니면 또 이천 광주로 가네,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언급된 것들은 뭐 고덕역을 중심으로 하남 시청으로 연결되는 거였고요. 이번에 공약 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교산지구로 해서 팔당으로 넘어가는 형태와 그다음에 지선 형태로 이천하고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 검토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결국 수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무래도 서울 도심을 하나라도 더 가는 게 현실적인 부분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거를 별개 하더라도 일단 D노선에 대한 것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선을 고민해 보면 과연 DEF 중에 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더 답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대안은 D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D노선이 되든 안 되든 사업성 물론 좋게 나올 거예요. 강남을 다 뚫고 가니까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또 여파들이 있을 수 있어요. 2호선과의 어떤 중복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거냐에 대한 부분은 EF가 만약에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럼 D라도 하자라고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5년 후에 대선을 좀 염두에 뒀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차권까지는 힘들다. 하지만 본궤도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님과 함께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